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할 거고, 제가. 사실 제가 이거를 원래 제가 종합 게임 방송 위주로 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주제 잘 안 다루거든요, 원래. 안녕하세요, 역동나리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종합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보통 가벼운 일상이나 게임 얘기? 뭐 평소였으면 그 얘기 했겠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연구실에서 정전 나가지고 연구도 못하니까 오락실 가가지고 싸볼 돌렸는데 혹시 땄다. 보통이었으면 이런 얘기 할 텐데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 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인 얘기를 하나 하려 해요. 바로 이제 백신 얘기인데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미접종자들보다 접종자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런데 접종자분들 중에서 이제 미접종자가 백신을 안 맞아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거다. 미접종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이제 자기들만 자기들의 위험만 생각하는 이제 이기주의 이런 의견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뉴스부에서도. 물론 모든 접종자분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특히 그런 분들이 있고 미접종자분들도 접종자분들은 이제 뭐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시키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지금 이게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좀 그러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저는 미접종자입니다. 저는 이제 백신 맞은 적이 없고 1차 안 맞았고 맞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백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간호학과 여기 전문가분도 계시는데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쵸. 어느 쪽으로나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같은 색깔로 할 거겠다. 플라시보를 빨간색으로 할 걸. 이게 이제 백신 효과를 연구한 논문인데, 왼쪽은 에이지 그룹, 나이죠. 나이고, 오른쪽은 플라시보가 이제 대조군. 그러니까 이제 백신 안 맞은 분,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이제 대조군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 그룹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조군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인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14,964명, 4,902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역학조사예요. 이 논문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들 간의 역학조사로 이제 감염 전파율 이런 거를 확인한 거고 솔직히 이 정도 인원을 한 방에 가둬가지고 실험한다? 말이 안 되죠. 만 명을 어떻게 가둬. 밀폐된 공간 만 명 가둬가지고 몇 명이 백신 걸렸니 이것도 사실 반인륜적인 그런 실험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역학조사인데 네, 합쳐서 2만 명. 네,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2만 명을 가지고. 이제 나이별로 따로 통계를 냈죠. 보시면 알겠지만,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감염되신 분 0.1%밖에 안 돼요. 근데 백신을 안 맞은 분들 0.8%, 1%, 1.5%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게 뭐다? 백신은 효과가 없지 않아요. 일단 확실한 거. 백신 자체는 효과가 없지 않아. 확실히 감염 퍼센트는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미접종자분들 백신이 효과가 없다, 물백신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1%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해도 0.1%에서 1%면은 10배잖아요. 거의 10배인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20배죠. 0.1%에서 1.9%면은 네, 백신이 효과가 없진 않아요. 이 역학조사를 봤을 때 효과가 없진 않아요. 네, 10배 정도. 이제 50에서 60세는 거의 60세 이상은 거의 20배 정도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지 않지만 코로나가 사라지기가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것도 맞죠. 근데 저는 나중에 그건 얘기할게요. 일단은 이 논문의 제목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예역 백신 역학조사 이런 거 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 아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뭐냐 여기서 0.1% 0.8%잖아요. 이게 이제 확실히 이거는 중환자 중증 이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감염이에요. 이거는 오커런스 프롬이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히 코로나 감염입니다. 중증으로도 아니고 감염인데 애초에 감염 자체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30세 이하 애초에 30세 이하는 감염 가능성 자체도 적어요. 1%도 안 돼.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저연령층에서 백신을 강요할 그게 맞냐는 거지. 애초에
둘 다 100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하는 가능성이요. 30세 이하는. 그런데 이 연령층에 백신을 강요하는 게 맞냐? 아무리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 연령층에 강요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접종자분들 백신 효과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10배 정도 효과 있어요, 백신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도 접종자가 뭐 이제 시켜서 맞았니, 생각 없이 맞았니, 제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접종자의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이제 자시 잘 생각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접종자 중에서. 제발 미접종자 분들 중에서 그러시는 분들 좀 제 영상 보고 좀 얻길 바라면서 백신 효과가 있다는 건 증명이 됐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넘버 앱 리스크죠. 넘버 앱 리스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험 숫자죠. 코로나 위험 숫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time since first dose인데 다니는 days. 그러니까 이제 80일까지 확진자 증가세를 본 거죠. 미접종자랑 접종자. 아니, 중증으로 갈 확률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거 감염입니다. 중증 아니에요. 중증 아니고 단순히 감염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날이 갈수록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확진될 가능성은 높아져요. 접종자 수도 백신 맞은 사람들이 훨씬 적게 증가하죠. 이게 코로나 걸리는 숫자도 백신 접종자가 훨씬 적게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백신 접종자들 분들 중에서 백신 맞은 게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보다도 일단 백신 맞았으니까 자기는 코로나부터 안전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백신 맞은 분들 중에 확진자가 0%는 아니에요. 한 증가율이 그래도 한 0.5% 정도 보이죠? 0.5% 정도 백신 맞은 사람이 0.5% 정도는 감염이 됩니다. 백신 맞아도. 백신 안 맞아도 2%, 맞으면 0.5%. 그러니까 물론 안 맞은 분들 중에서 예방 효과는 있지만 백신이 100%가 아니란 거예요. 언제나 100%란 건 없습니다. 지금 막 이제 홍보에서는 막 3차를 맞으면은 효율 100, 뭐 방어 효과가 100%, 어림도 없는 소리가 나세요, 제발.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100%란 건 없어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간략하게 드리면은 취미로 게임 방송 같은 거 하고, 본업은 석사 과정 수료하고, 이제 그냥 좀 연구원으로 있는 그냥 평범한 대학원생이거든요. 석사 과정 수료한 평범한 대학원생인데, 그래서 공학에서는 제 전공이 공대니까 공학에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에 제가 속지 마시고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미접종자에 비해서 본인이 안전하다는 거지, 제 말은 접종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주 백신 맞은 게 잘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도 조심하세요. 어차피 그래봐야 2%하고 0.5% 차이입니다. 10배에서 10배에서 한 이제 40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100%가 아니라 10배도 40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백신 맞으면은 내가 코로나부터 보호받을 확률은 높게 잡아봐야 40%란 거예요. 100%가 아니라고. 제발 이런 거 권가하지 마세요. 논문 출처는 밑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물론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연구하는 거 지금 그거도 읽으라고 하셨는데 틈틈이 이것도 읽어봤어요. 이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연령별로 이게 다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대부분 논문들이 지금 백신 효과 있다 주장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니까 볼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한 거고, 이제 러시아 역조사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역학조사입니다. 오른쪽은 뭐냐?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 간의 전파율 관계.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거 화살표 개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백신 맞은 사람은 전파가 이렇게 되는데 플라시보 이제 백신 안 맞은 쪽은 전파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파율도 백신 맞으면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백신 맞으면 전파율도 줄어든대잖아. 효과가 있어요. 자, 백신 효과 막 이런 거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자, 프리미어 엔드포인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뭐 역학조사든 실험이든 해서 했겠죠. 뭐 이 논문을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아무튼 결과는 그겁니다. 여러분, 백신이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 없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이거 알아둬야 될 거, 여러분들. 지금 한참 뜨거운 감자죠? 3차 접종. 뜨거운 감자예요. 백신이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한들, 접종자분들, 여러분들, 지금 주제상 2차 접종 받고 6개월 지나면 또 미접종자죠.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백신으로부터 보호받은 면역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뮤니티라고 하죠. 면역. 그러니까 레인지 오브 백신 이뮤니티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면역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은 거기에 생기는 면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홀드 오브 프로텍션인데, 이거는 이제 감염 그 라인, 그러니까 대충 감염 보호선 그런 느낌입니다. 감염의 보호선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감염의 보호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감염 보호선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음으로써 갖게 되는 백신으로부터 보호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1차 접종, 프라이머리죠, 1차 접종. 맞아요. 면역력이 쭉 증가합니다. 2차 접종, 백신. 이것도 증가하죠. 백신 맞고 이제 쭉 증가하는데, 문제, 6month, 6개월이죠.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발표가 됐어요. 2차를 맞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이제 3차 접종에 대한 실험을 하기 전인데, 이 논문은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차를 맞고 나면은 결국에는 면역력이 뚝 저하되기 때문에 부스트를 맞아서 다시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부스터샷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고,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밝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논문에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돌파 감염의 원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브레이크스루스 인펙션이 돌파 감염이에요. 해석하면은 브레이크스루스 인펙션 돌파 감염인데, 그러니까 2차를 맞고 면역력이 저하가 돼. 2차를 맞고 항체가 이제 없어질 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코로나의 감염 확률이. 그래서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항체가 생성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접종자분들, 아직 안 맞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쪽이 그거죠. 미접종 라인. 오히려 미접종할 때보다 이 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미접종할 때보다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는 가능성이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항체가 없어지면 줄어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요거 말고도 다른 연구들이 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백신 접종자가 6개월이 지나서 항체가 없어지면은 미접종자보다 더 취약해진다. 다른 논문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근로된 논문인데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문제가 백신이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는데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돼요. 6개월마다. 오히려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보다 당신의 몸들은 더 취약해져요. 접종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신을 계속 맞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들은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항체가 줄어드는 순간 미접종자보다 더 취약해요. 그러니 백신을 계속 맞으세요. 결국에는 이게 약간 한 번 시작하면은 끊을 수 없는 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아직 안 맞으신 분들, 내가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3차, 이제 3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죠. 이게 면역이 이게 사실 달라요. 캐나다에서 모더나 연구한 거, 캐나다 화이자 연구한 건데 미국 연구 좀 다르거든요. 미국 화이자 연구한 거는 이거 이제 주죠. 미크 10주가 되면은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어디가 지금 정확하다라고 모르겠는데 연구가 다 다르거든요. 20주 되잖아요. 벌써 항체가 이제 생성 막 이런 거 효과, 백신 효과라고 그러죠. Defense against any infection, 감염에 대한 저항 효과. 벌써 20주가 되면 반으로 떨어집니다.
20주면 얼마죠? 4달? 4달 정도면 3차 맞아도 50%로 떨어져요, 백신 효과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백신의 감염 효과는 40%다. 거기 50%가 떨어진다? 여러분들 미접종자에 비해서 20%밖에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20주가 지나면. 20%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미접종자 뭐라 할 입장이 아니라니까? 접종자분들, 제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접종자 때문에 코로나 종식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백신 맞아도 어차피 4달이 지나면은 백신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니까? 이거 이제 출처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사이트 조사 결과가 이렇게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거도 마찬가지죠. 다 이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체가 이제 얼마나 이제 떨어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자,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 미접종자들이 가장, 백신 미접종자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 자,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피부 쪽 부작용, 스킨 바이오피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이 스킨 바이오피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이 논문은 조금 못 믿겠어요. 여기는 부작용 사례가 58%.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백신 부작용 절반이나 됩니까, 솔직히? 그럴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절반씩이나 될까, 과연? 아니,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없진 않아요. 실제로 없진 않아요, 백신 부작용 사례가. 근데 나는 이렇게 절반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일단 뭐든지 좀 볼 때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백신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일단 대부분 논문들의 주장이니까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근데 나는 일단 부정 사례도 있지만 이게 절반까지 간다? 피부 질환 막 이런 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없진 않다고 생각이 제가 하는 게, 일단 저는 이 논문 데이터보다는 그래도 제 주변에 그 지인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좀 발이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아는데, 실제로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부작용은 있어요. 물론 저기 절반까지는 아닌데,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한 100명 중에 10명 정도? 피부라든지 막 물집 같은 거 일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행히 그게 뭐 심근염 막 이렇게 심각한 사연은 없는데, 물집이라던가 머리가 좀 빠진다던가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왔다던가. 막 그런 케이스가 10명, 이제 10명이 아니라 이제 1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0%는 멀쩡한 거야, 백신 맞고, 보통. 근데 당연히 10%가 맞겠습니까? 90%가 맞겠습니까? 백신 맞고 멀쩡한 사람들이 맞지, 당연히. 백신 맞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 주변에 그 90%의 사람들만 보고 백신 안전하니까 미접종자들 왜 안 맞냐? 그 10%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백신 맞으셨어요? 두통이나 이런 거 오신 분들도 계시나? 그러니까 이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백신을 맞았어. 멀쩡해. 나도 멀쩡하고 내 주변 멀쩡해.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 90%좀 높은 확률이 들어간 거겠죠? 백신을 맞고 멀쩡한 사람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 10%의 사람들은 그 10% 안에서도 좀 심하면은 좀 이제 좀 안 된 케이스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정상 생활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백신은 강요하지 맙시다. 그 주변에 대부분이 90%겠지만 그 10%의 사람들을 보아온 사람들은 백신 맞는 걸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 10%의 사람들을 봤다? 내 주변에 그 10%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주변에 90%만 봤으니까 멀쩡하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 10%면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녕하세요, 머리님. 10%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절대 그 10%가 자기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백신 강요할 수가 없다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백신을 강요한다? 그거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갈 문제죠.
그러니까 접종자분들 중에서 이런 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백신 맞고 멀쩡한 가능성이 높긴 해. 근데 부작용 겪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쵸. 3차 맞기 싫지. 안 그래도 지금 백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저체에서. 물론 여기처럼 피부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 58%, 이건 내가 봐도 좀 과장인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이상들도 자기들 간에 자기들의 논리를 폈겠죠. 뭐 아무튼 3차를 맞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코로나 끝나는 날이 올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맞다. 설모리님, 맞아. 저분이 제 실친이에요. 실제 친구인데, 저분도 부작용 겪으신 분, 백신 맞고. 어, 다행히 제 주위에는 친근염 막 이런 분들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인의 지인이 혼수 상태 한 분 계십니다, 실제로. 제발,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일단 제가 백신 안 맞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백신 안 맞는 이유 첫 번째. 일단은 백신은 적어도 5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안정성을 따지려면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기간을 봐야 되는 게 이치고요. 두 번째,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릴 자신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저는 왜냐면은 방역 기본적인 방역은 제 몸을 제가 지키는 데서라고 생각해요. 먼저 백신보다도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러면은 그게 뭐 끝이지. 뭐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저는 그리고 평소에 자기 면역 관리 같은 거는 항상 하죠. 운동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그러고. 최근에 이제 뭐 저랑 뭐 같이 모임 가자는 사람들 제가 모임 다 안 갔거든요. 그 25에 굳이 가야 되나? 어차피 미접종자라서 갈 데도 없긴 하지만 사람들 간 접촉은 제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세 번째, 저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간이랑 심장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사실 술집을 안 가는 게 방역했을 때문이 아니라 제가 술을 못 마셔요, 그냥. 술을 못 마셔. 술을 못 마실 정도로 간이 진짜 안 좋고, 그 다음에 심장 쪽. 제가 사실 레이지님이 한번 오락실 밤샘 하자고 했을 때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결국 밤샘하고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심장 제가 이제 잠을 좀 못 자면 심장 쪽에 바로 무리가 좀 오는 타입이어가지고, 밤샘은 잘 안 하는 편이고, 아무튼 그래서 몸이 제가 좋진 않아요. 장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감기나 이런 거 잘 안 걸리는 거지, 면역이 좋은 거지, 장기 기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 안 맞는 게 세 번째고. 네, 그쵸. 그때 진짜 심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네 번째, 동생이 독감 주사 맞고 부작용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동생이랑 저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이죠. 저는 이 네 가지 판단에 의해서 백신을 안 맞고 있는 겁니다. 맞아. 다섯 번째 하나 더 있다. 주변의 부작용 사례들을, 진짜 실제 지인들 중에서 부작용 사례 봤기 때문에 다섯 개는 백신 안 맞는 이유가. 저는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제가 백신 안 맞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신 무작정 맞지 말고, 안녕하세요, 님. 백신 무작정 맞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에 맞으세요. 그러니까 무작정 맞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 주위의 조건들을 다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백신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제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저체스를 했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갈등 항상 이거 뜨거운 감자고 끊임없죠. 일단은 백신을 맞은 부류가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직선을 안 보시네. 첫 번째가, 그냥 내가 맞고 싶어서 맞았어. 맞고 싶어, 자발적으로. 자발적. 백신 효과 있대. 그리고 부작용 가능성이 다 따져봤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맞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설머니님 같은 경우, 직장을 다녀. 어쩔 수 없어. 직장에서 맞으래.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진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미접종자분들이 막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맞았다 막 이러는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뭐라 하면 안 돼. 내가 자발적으로 맞은 경우는 내가 내 생각에는 나는 중증으로 하는 거 맞고 싶고
백신이 뭐지 전파력도 좀 낮춘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맞겠다는데, 이거는 미접종자들이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 내 생계, 내가 코로나 걸려서 부작용 될 거 무섭지 당연히.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 가족들 다 부양해야 되고, 응, 내가 백신 안 맞으면 직장을 잘려. 그러면 어쩌겠어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지. 내가 백신 리스크를 갖고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진짜 백신을 안 맞아서 내 부작용 그거 무섭다고 가족들 생계를 다 포기할 거냐. 사실 이때는 가족들 생계 포기하는 거가 대부분이 백신 맞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우는 미접종자분들이 뭐라 하지 마세요, 제발. 유튜브에서 막 이제 접종자분들은 뭐 백신 뭐 다 우리나라에 몇 프로는 생각이 없네 막 이러는데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 자발적인 의지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맞은 경우. 자, 그럼 나머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 경우가 있겠죠, 또. 예, 뭐 백신 좋대. 예방효과 100%래. 그냥 생각 없이 데이터 보고 믿는 부류, 이런 부류가 바보죠. 백신 무조건 좋아. 응, 백신 뭐 예방효과 100%라는데. 이러고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진짜 이제 어디 가서 사기 당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 백신 무조건 좋다고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사기 당하기 좋은 케이스예요,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이 진짜 좀, 호구.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아, 이게 자발적인 거구나. 자발적으로 조퇴하고 맞으시는 분들, 이거 위로 갔어야겠네. 조퇴, 백신 효과 100%래 하면서 이제 막 맞아. 띄우신데, 이거. 아이, 잘못 썼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류도 계실 거예요. 반강제적. 뭐라 해야 될 부류는 여기죠. 조퇴라고, 여기. 자, 그리고 이런 부류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안 맞으면은 사회생활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직장은 아닌데, 내가 친구도 만나고 싶고, 술집도 가고 싶어, 노래방도 가고 싶고, 막 그래서, 나 놀고 싶어. 놀기 위해 백신 맞는 경우. 꼭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막 이런 경우도 아닌데, 단순히 이제 남들 다 맞으니까. 주변에서 압박을 주니까. 안 맞으면 어디 가지 못하고, 내가 사회에서 고립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맞아. 맞으면 일일 정도 쉬게 해준다고 저런 사람들이 있지. 부작용 없는 약이 없어요. 제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류도 있어. 근데 이 부류도 아직 미접종자분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놀기 위해 백신 맞는다? 이거는 물음표. 솔직히 좀 물음표. 나는 이건 좀 모르겠어요. 놀기 위해 백신을 맞는다. 그래서 제발 접종자분들도 여러분들도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백신하고 항체 생성 안 될 수도 있고 4달 지나면 백신 효과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미접종자분들은 아예 안 맞을 거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지나면 접종자가 오히려 미접종자보다 더 위험해집니다. 주사를 꾸준히 맞아줘야 돼요. 한 번 맞으면. 자, 그래서 접종자분들도 제가 미접종자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미접종자분들도 접종자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민성 안녕하세요. 그니까요. 이거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돼. 접종자분들도 안 되신 분들이에요, 진짜. 이거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미접종자 접종자분들 서로 입장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백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더 약해지면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거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약해지면 백신 안 맞아도 되겠지 생각으로 저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오미크론이 우세종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확진 안 거지 거의 중증 안 간다는데 굳이 맞아야 되나 싶어요. 그쯤 되면. 자, 그리고 네네, 오미크론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진짜 지금 코로나도 젊은 사람들 거의 중증 안 가는데 오미크론 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변이가 일어나면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러스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주변 지인들 10%가 부작용 높아요. 90%가 멀쩡해. 근데 20% 중에서도 진짜 극히 재수 없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안 되신 분들인데 이거
진짜 운이 없으면은 좀 이제 안 되신 분들인데 딱,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안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가족분들 어떡하냐, 진짜. 아무튼, 운이, 진짜 엄청 안 좋은 경우는, 그냥 안타까운 분들. 그러니까 이게 운이 진짜 안 좋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 근데 이거는 이제 10%는 이제 뭐, 피부질환 같은 이제 좀, 그러니까요, 결과 너무 심각해요, 진짜. 좀 안타까운, 진짜 그런 케이스인데. 아, 아무튼. 일단 20%는 경증까지, 네, 백신 맞고 경증 후유증까지 포함한다고 칩시다. 아, 근데, 자, 여러분들, 이거 백신 한 번 맞을 때 말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신을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1차 때 멀쩡했어. 0.9% 안에 들었어요. 2차 때 0.9% 안에 들었어요. 3차도 0.9% 안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N차까지 맞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멀쩡한 확률은 수학적으로 0.9의 N승이에요. 왜냐? 연속 사건이거든, 이거는. 확률 배웠죠? 수학 배웠죠, 여러분들? N번 맞으면 0.9의 N승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2차까지 맞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이 배심하고 멀쩡한 확률 81%예요. 90%가 안 된다고. 이 연속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81%입니다. 이게 2차예요. 자, 그럼 3차까지 멀쩡한 확률은 더 떨어지겠죠. 왜냐? 소수점을 제곱하면 떨어지니까. 확률은 더. 이거 기본적인 수학을 하셨다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사실 9 곱하기 9 곱하기 9로 안 사면 안 돼. 자, 3차까지 맞아요. 3차면은 72%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3차까지 다 맞고 부작용 없을 확률은 72%까지 떨어져요. 자, 그럼 이게 몇 차까지 가냐? 만약에 백신을 7차까지 맞나 칩시다. 7차. 7차까지 맞아서 여러분들이 멀쩡한 확률을 이 논리로 계산을 하면은 47.8%입니다. 즉, 7차까지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백신하고 부작용 안 올 확률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6차 때 부작용 오거나 5차 때 부작용 오거나 이 경우입니다.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제발 7차까지 가기 전에 코로나 종식되길 바라고 접종자분들은 미접종자한테 이런 치킨 게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분들 인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미접종자들 부작용 일어나봤자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 아니면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의지로 백신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강요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제발 접종자분들은 미접종자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미접종자분들은 접종자분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 이상하다고요? 아, 지지직거려요?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나요? 마이크를 좀 껐다 켰는데 언제부터 그런 거지?